동건 얼스. 또 바뀌었어? 얍! 이거였어. 까먹었어. 동건 야! 인트로 찍었고. 이거 왜 해도 적응이 안 되지? 주제 듣고 나는 조금 웃기기는 했는데 지렴 리부트. 오늘은 지렴에 대해서 네. 권정원 선생님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가? 맞아. 말아야 되는가? 엄청 망설이고 엄청 찾아보다가 방치하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분비물이 진짜 문제가 있는데 괜찮겠지. 맞아. 여자들은 원래 질 분비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 정상적인 분비물인데 주구장창 그냥 이거 이상 지렴이다.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갈 때 내가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산부인과 방문 전에 보시면 좋을 만한 영상을 오늘 잘 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몇 프로 정도가 지렴인 것 같아. 하루에 외래를 보면 3분의 1은? 절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맞아요. 분비물이 지렴, 이상해요. 무월경, 부정출혈. 대표 3대 주자죠. 맞아요. 나이대를 불문하고 지렴은 진짜 맞아요. 병원에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런 초등학생도 오고 그치. 청소년도 오고. 성관계랑 상관없이 맞아요. 또 올 수 있어서,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 뭐 50에서 75%까지도 살면서 한 번은 걸려본 적 있다.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25%안 걸려? 그러니까 왜 안 걸리지? 모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보고가 안 됐을 뿐이지 지렴인데 그냥 지나간 거지. 이거 한 번도 안 걸리긴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마치 감기를 살면서 한 번도 안 걸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있을 수 나는 있나? 올 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고 기침하면서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 수성이도 옛날에 계속 자기 살에 걸린 거라고. 맞아 한 달 동안 기침하고 기침. PCT 찍고 막 그랬잖아. 나중에 인정하고 병원 갔지. 그러면 지렴의 종류를 저희 채널에서는 보통 어떻게 분류를 해드렸었죠? 성매개 질환이냐 아니면 성매개와 관련 없는 그냥 일반적인 질염이냐. 헤르페스로 인한 자궁경부염 같은 경우에는 외음부에 생기는 헤르페스랑 다르게 사실 통증이 별로 없고 맞아. 정말 물처럼 흐르는 분비물로 와서 검진을 딱 해보면 자궁경부에 그런 궤양이 쫙 생겨있는 경우들이 그리고 물 같은 분비물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리고 이게요. 줄줄줄. 악취가 좀 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중에 제니탈리움, 맞아.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나이시리아 고노레아라고 불리는 임균. 사실 성매개 감염이라고 보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고요. 성매개 감염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게 있죠? 가장 흔한 게 이제 가르넬라로 생기는 세균성 질염, 그 다음에 칸디다 질염. 성매개균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른 균들에 의한 염증을 다 세균성 질염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축성 질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폐경기에 생기는 그런 가려움증.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얘가 맞아요. 이제 제일 애매한 애인데 이 균도 굉장히 흔하게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보면 얘는 성매개 감염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한때는 이제 성매개 감염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항생제를 무지막지하게 썼더니 내성이 너무 엄청 많아져서 생겼죠. 증상이 없고 그냥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 발견될 때는 사실은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 환자분들은 찝찝해. 야, 너무 찝찝하니까 꼭 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좀 약을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지 않나. 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질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저는 그때는 이제 파트너도 치료를 한번 맞아. 해보시라고. 파트너가 만약에 요도염 증상이 있다. 가끔 그럴 때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 그 요도염의 원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같이 치료하는 게 그쵸.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증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저희 치료 방향이 많이 바뀌고요.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하고 마이코플라즈마 중에 호미니스, 얘네들은 사실 상재균이라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맞아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과서에 걔네를 치료하는 항생제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치료하지 말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공생하고 있는 잡균 그런 친구들까지 다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고, 난 정했어, 넌 약을 주면 돼 이러고 이제 오신 분들 진짜 맞아요. 가끔 있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이랑 제 학위랑 자꾸 동일선상에 놓으시려고 하지 말라고. 자기 병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 되게 좋은데요, 검색을 하다 보면 이 균에 꽂혀서 늪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치료하고 나서는 죽은균도 나오니까 맞아요. 3주는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주일 만에 검사하고 맞아요. 약 다 먹고 검사하고 이러니까
계속 양성이 나와서 약도 먹고 이런 맞아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정말 내성이 올라갑니다. 그 항생제를 써야 될 때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죽이잖아요. 맞아요. 통증을 제외한 나머지 질염은요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질은 젖상균에 의해서 산성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재균 애들은 그런 산성 환경에서 힘을 잘 못 써. 예를 들어서 생리를 했다거나 정액이 들어왔다거나 질내사정, 비누 같은 걸로 내가 막 열심히 씻었다. 질이 중화가 돼버리잖아요. 이 산성 환경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거기 질에 살고 있던 공생균 애들이 병원균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우리 세상이다 이러면서 염증을 냄새도 일으키고 나고. 소변 보고 사실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항문 쪽에 있는 대장균들이 이제 질 안으로 올라가거나 방광염의 원인도 많이 돼요. 성매개 감염에 대한 검사를 해서 닭광이야. 뭐 심지어 가드넬라도 안 나와. 근데 난 냄새가 계속 나. 그런 분들은 생활 습관만 바꿔줘도 돼요. 소변 보고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고 면 속옷 입고 비데 쓰지 마라 하면은 좀 뿅 맞아요. 좋아져서 좋아져. 오세요. 그래도 생리대를 오래 한다든지 아니 생리 좀 길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질내 환경을 바꿔서 질염이 잘 생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한 3-4시간에 한 번씩 꼭 갈아주고. 갈아줘야 그리고 이게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생리대를 하고 있으면 근데 사실 이렇게 만약에 통풍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 속옷 안 입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차라리 면 속옷을 입는 게 낫지 그치? 않을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할머니 팬티 같은 거 있잖아. 뒤에 이렇게 좀 사실 뭐 혼자 아니, 살 여성 때는 예쁜 트렁크 팬티 팬티 뭐 이런 안 입어도 거나 되잖아. 혼자 안 잘 수도 있지. 아 잠든 거 확인하고 편한 걸로 갈아입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파트너가 폭염은 어때요? 여자 질염 입장에서는 맞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어. 마시고요. 이거를 아무리 위생을 깨끗이 한다 해도 예를 네, 들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술이 취했어. 근데 이거 막 닦아내고 이런 걸 못한 상태로 이제 했어. 안 좋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균들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쵸. 질염이 이제 관계만 하면 생겨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병원에 반복해서 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꼭 여쭤보거든요. 혹시 남자친구는 뭐 노포예요? 아니면 포예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희한하게 포경을 안 하신 남자친구를 가진 드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아요. 비뇨기과 윤동희 원장님한테 혹시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냐? 포경을 안 한 사람들이 감염을 더 많이 시키거나 그러냐니까 그렇진 않대요. 그런 사람이랑 해서 옮은 거지. 이 포경을 안 한 거 자체가 그렇진 아, 않다. 진짜? 네, 표본 맞아. 자체가 적은 게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포경 안 했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포경을 했든 안 했든 콘돔을 네. 잘 쓰셨어야죠.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콘돔을 꼭 끼자. 그 자궁내 피임 장치, 피임약이나 맞아요. 자궁내 피임 장치하고 연관계는 없는 있다고 것 돼 같아요. 있죠. 그쵸? 자궁내 피임 장치가 있는 사람들이 활발하죠. 활발하니까 이제 그런 N수가 좀 많아지면서 약간 높은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첨언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콘돔을 안 껴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는 피임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콘돔을 안 끼는 그치. 거죠. 근데 우리가 콘돔 뭐 때문에 낀다? 성매개 성매개 감염을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런 피임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콘돔을 잘 끼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캔디다가 반복해서 걸린 분들 좀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연관이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곰팡이성 질염이 너무 자주 걸린다 하면은 피임약을 끊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임 기구나 피임약을 먹고 이제 오히려 피임을 하는 그런 내가 목적을 잃었다 하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다. 호르몬이 안 맞는 거니까 콘돔 열심히 진짜 빡세게 쓰자. 그렇게 말씀드릴 목적을 때가 이룬 거 안 하니까 피임이 되잖아요. 선생님 같은 사람 때문에 출산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공약 봤죠? 콘돔은 찝찝할 때 가운데 구멍 질염도 딱 이 질염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게 장마 때 캔디다 정말. 진짜 많이 와. 역시 곰팡이다. 혼자 진료할 땐 몰랐어. 근데 우리가 셋이 개업을 했잖아. 장마철에 진짜 캔디다를 계속 보는 거야. 권 원장님이. 장마잖아. 이렇게. 제 흉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많이 다니고 맞아, 맞아, 이러면서 맞아. 자주 오고. 그건 있을 거. 낙수물은 어. 알칼리잖아요. 그게 그랬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 근데 이게 수영할 때 질에 물이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진 않잖아요. 드라이기로 꼭 말려야 되나요, 그러면? 뜨거운 바람은 안 되고요. 네. 찬바람 돼요? 쓰시려면 찬바람을 쓰라 아, 그러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없나요? 스타킹 많이 신으니까 꽉 끼는 옷이라든지 내복 입고 레깅스 입고 히트텍 입고 막 이러면서 질염 증상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야, 확실히 여름에 있잖아. 많아요. 그런 섹슈얼한 컨택이 많아지는 시즌에는 확실히 질염 환자 많이 와요. 크리스마스? 연인들의 연휴. 행사 있죠. 그럴 때는 전후에 어.
응급피임약도 받으러 많이 맞아요. 오고 지렴도 확실히 많이 와요. 저희가 성관계 언제 했냐 막 이런 걸 보면 뭐 전날, 뭐 맞아요. 며칠 전 성적인 컨택 이후에 많이 옵니다. 월드컵. 아 그렇죠. 올림픽. 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이제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 이런 거는 화장실에 가려고 옷을 이렇게 딱 벗었는데 막 확 올라온다. 이거는 악취예요, 악취. 인상을 나도 모르게 확 찌푸리게 되네. 이거 무슨 냄새야? 성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파트너가 나한테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할 때 자기가 냄새 날 수도 있고. 맞아요.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 냄새는 무슨 지렴이고 이 냄새는 무슨 지렴이고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맞아. 별 특징이 없어요. 그쵸? 보통은 네. 생선 비린내. 특히 가드넬라, 세균성 지렴 이런 것들은 묻어나온 거 말고 질 안쪽을 봤을 때 색깔이나 냄새나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게 있고 특히 칸디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전형 명확하죠. 얘는 그냥 칸디다. 뭐 안에서 봤을 때 아주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그냥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분비물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뭐 치료하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캔디다도. 그럼 일단 병원에 오면 어떤 검사들을 하나 성관계랑 상관없는 질염들도 있는데 맞아요. 성경험이 없는 분들 병원에 오면 좀 무서울 것 같아. 질경으로 무조건 보진 보나요? 않죠. 아니 무조건 보진 않고 사실 이제 성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외음부가 부었는지 외음부염이 같이 있는지 또 외음부에 묻어나는 분비물 양상이나 이런 것도 볼 맞아. 수 있고 분비물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조심스럽게 면봉이라든지 그런 솔로 이제 안쪽으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 아프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성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질경을 넣어서 조금 벌려가지고 보죠. 고여있는 분비물의 양상을 봐야 되니까 분비물에 거품이 있냐, 자궁 경부는 헐었냐 맞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 방향을 잡죠. 검사 자체가 PCR 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가 보험이 되니까 이제는 거의 루틴하게 그 검사 맞아요.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검사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균주에 맞게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먼저 쓸 때도 있습니다. 이제 경부가 너무 헐었거나 뭐 아니면 이거는 빼박 캔디다다 뭐 이렇거나 하면 이제 저희가 미리 경험적 항생제를 먼저 쓰기는 하는데요. 환자가 참을 수 있냐도 봐야죠. 가려서 맞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난 결과 보고 줄 거야? 이러면 이제 너무 맞아요. 혼자 힘드니까 이제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을 먼저 드리고 결과를 봐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럼 질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질염 치료는 일단은 약이죠. 가장 흔한 가드넬라 같은 경우는 항원충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내가 처방을 받으면 이 약은 끝까지 먹는 거. 내가 3, 4일 먹었다고 좋아진다고 해서 끊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긴 하고 대표적인 칸디다 질염은 항진균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가려움증이 같이 있다든지 하면은 가려움증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외음부에 바르는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균이 나오면은 그 균에 맞는 각각의 항생제를 또 용법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성매개 감염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약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거거든요. 이 약이 굉장히 메스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거 끝까지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끝까지 꼭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임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엉덩이 맞아요, 주사를 주사. 또 맞아야 되는데 그게 또 근육을 찢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환자들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치료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드러그 오브 초이스라고 해서 반드시 그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 이거 힘든데 조금 약을 빼주면 안 되냐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질염이 완치가 되나요? 이거잖아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것들 걸리면 이제 환자들 되게 충격받으세요. 맞아요. 이미 찾아보면은 막 난임이 된다 그러고 맞아요. 막 배 안에 막 고름이 가득한 그런 사진들을 막 검색해서 보시고 되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얘네는 괜찮다 생각해요. 깔끔하게 완치되잖아. 끝나잖아요. 완치가 항생제 되니까. 먹으면 끝이야. 아무도 맞아요. 몰라. 내가 이거 걸렸던 것도 맞아요. 몰라. 근데 완치가 안 되는 성매개 감염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헤르페스, 맞아요. 그다음에 흔적이 남는 매독이라든지 맞아요. 에이즈 당연하고요. 에이즈. 간혹 가다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지죠. 골반염도 일으키고 간에도 피츠 염증이 컬티스. 치료를 도중에 중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파트너 치료 꼭 같이 하도록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긴 해요. 너무 이제 활발하신 분들은 치료도 안 끝났는데 이제 맞아요. 먼저 합체하시고 다시 이제 다시 또 뭐 핑퐁이잖아요. 하고 왔어요 막 이러시고 막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단 약을 처방받으면 꼭 용법에 맞춰서 드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간까지 올라가는 피츠 컬티스라는 이제 증후군이 있는데 복강경 같은 걸로 들어가서 보면 나팔관에 고름이 가득 차 있고 간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염증이 번져서 그런 분들은 진짜 난임으로 갈 가능성이
가능성도 맞아. 배제를 못 하는데 무조건 난임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클라미디아나 이런 거 걸려서 오시면 선생님 저 이제 임신 못 하나요? 나팔관 못 쓰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항생제 잘 복용하시면 뭐 임신 출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성매개 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용법 다 지켜서 끝까지 치료하는 거, 두 번째가 파트너 같이 치료하는 거, 세 번째가 둘 다 치료 다 될 때까지 안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This is most important. 두 분이 약은 잘 먹고 둘 다 치료는 다 하는데 괜히 또 계속해. 좋을 때지. 좋을 때잖아요. 부럽다 하셨잖아요. 아까. 부럽죠. 그렇죠. 감기는 손 잘 씻으면 되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개씩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먼저. 비타민. 비타민이요? 면역력을 챙겨야죠. 참 면역이라는 게 어려워요.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잘 먹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왁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왁싱. 그러니까 왁싱이 지렴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닌데요. 지렴이 되게 자주 생기고 분비물에서 냄새가 좀 자주 나는 것 같다 하면 사실 왁싱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음모가 없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나 냄새가 좀 덜 나기는 해요. 이게 분비물이 거기 엄청 엉켜 있기도 하고요. 맞아. 계속 씻을 수는 없잖아. 맞아. 너무 막 올르드르하면 내가 너무 이렇게 헐벗은 느낌이 들어 불편하다 하면은 브라질리언만 하트? 하셔도 돼요. 하트, 물음표, 별표. 뭐. 사실 신이 설계를 잘못한 것 중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호할 수 있게 덥수룩하게 이제 만들어줬는데 신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을지 몰랐던 거지. 팬티를 입을지 몰랐던 그러니까. 거지. 진류상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료상균도 일단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만성질환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맞아. 드셔보시라고 먹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지속해서 먹으면 되고 맞아요. 먹었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끊으면 이제 되고. 끊고 한 번 정도는 다른 균주로 좀 바꿔보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먹는 유산균 말고 뿌리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써봄직할 것 같아요. 속옷에 뿌리고 입으면 패드에도 되니까. 뿌리고 질환에 넣는 유산균도 나오고 유산균의 종류가 되게 많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추 원장님 계셨으면 또 아주 일장연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비용을 얼마나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를 따질 때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맨날 병원에 와서 항생제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저도 질유산균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다. 이 비용이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아요. 맞아. 여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질 에센스 모시기 맞아요. 그런 거는 1도 다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질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뭐 좁혀주고 이런 그 광고는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 에바였어. 유산균을 넣는 건 괜찮은데요. 질내 세정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셀프로 하는 예방법 이라고 하는 것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질 안을 세정제 같은 걸로 씻어내면 잠깐 상쾌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나빠져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질내 세정을 해야 될 정도로 분비물이 많으면 병원에 와야 돼요. 세정제 값보다 맞아. 병원비가 싸요. 크리스마스 뜨밤을 위한 질염 예방 필살기가 있을까요? 나는 한 일주일 전부터 밤을 절대 새지 않을 거야. 잘 잘 거야. 잘 자야 돼. 질염의 제일 1번은 맞아. 잠 못 자는 맞아, 거. 맞아. 반복적으로 캔디다 계속 걸린 환자들한테 혹시 2교대나 3교대 하시냐 그러면 야근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생업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네. 그러면 나는 일단 그 뜨밤 전에는 할머니 속옷을 입겠어. 팬티 입으시는 분들 참아주세요. 그 사이로 삐져나오면 안 되니까 전 왁싱할래요. 아, 좋아요. 크리스마스야. 어떡해. 근데 그거 중요해요. 왁싱 언제 할 것인가. 왁싱. 괜히 어설프게 따가워. 막 이렇게 건강할 때 나올 때 쓸려요. 하면 안 돼. 오, 일주일 전. 진짜 친구야. 왁싱은 한 일주일 전에 하고요. 그때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치. 왁싱하고 난 디바이스를. 뒤에 일주일 동안 잠을 할머니 팬티 입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겠네요. 부러워요? 네, 좋겠어요. 콘돔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콘돔을 쓸 때 살이 쓸려가지고 아파서 못 쓰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용성 젤을 쓰시면 콘돔의 효과에도 영향을 안 주면서 부드럽게 삽입이 맞아요. 됩니다. 그리고 라텍스 알러지 있으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우레탄으로 된 콘돔 같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소변 보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뜨밤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응급실에 가실 수 있어요. 허니문 방광염이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너무 이제 즐겁게 여러 번 이제 밤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방광염 걸릴 수 있으니까 관계하시고 난 뒤에 잠깐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시고 화장실 빨리 뛰어간다. 누굴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어이구 잘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비물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실 때 먼저 시청하면 좋은 영상을 저희
흥건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폐경 전에 여자분들은 분비물이 없는 날이 잘 없어요. 맞아. 그쵸? 생리하고 난 뒤에 한 2, 3일 동안은 약간 냄새 나면서 좀 분비물 양상이 안 좋다가 한 4, 5일 정도 반짝 깔끔해요. 그러다가 또 배란기로 가면 계란 흰자 같은 맞아요. 미끄덩한 분비물이 막 쫙 나왔다가 물처럼 왈칵 나오기도 하고. 얘가 점점 익힌 흰자로 바뀌었다가 약간 노른자가 노른자. 섞인 게 됐다가 생리를 하죠. 이 사이클을 우리는 3, 40년을 반복합니다. 저는 분비물이 맨날 나와요. 당연한 거거든요. 잡아 뜯고 싶을 정도의 가려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막 긁어야 되는 수준이다. 수산시장에서 나는 냄새가 난다. 속옷이 맞아요. 다 젖는다. 이러면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콘돔 잘 쓰세요. 크리스마스에. 부러워요. 왜요? 아니, 부럽잖아요. 부러우면서? 많이 부럽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흥건. 잘한데.